함수의 극한. 자, 네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미정계수라는 말은 이게 한자로는 안일미 정할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제팔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수식에서 결정되지 않은 계수는 요 A죠. 그러니까 요 A를 바로 뭐라 부른다?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로 수렴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미정계수가 얼마겠느냐? 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봐요. x가 3으로 간답니다. x가 3으로 간다면 분자는 지금 9가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9 써볼까요?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예요. 그죠?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 그럼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는 점점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죠? 한번 다시 써볼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분자는 점점 마이너스 1로 가게 돼요. 자, 근데 분모 같은 경우는 x가 3으로 가면 여기가 9니까 2, 9, 18. 그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1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9 마이너스 3a로 점점 접근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 값이 극한이 2더라. 그 얘기는 a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자, 이쪽을 이쪽으로 곱하면 2, 9, 18이니까 38 마이너스 6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6a는 39가 돼서 그죠? a가 6분의 39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미정계수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정계수법은 이런 경우에서도 이런 a를 구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0분의 0꼴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0분의 0꼴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에서 주로 미정계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이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죠. 분자가 마이너스 1로 가고 분자도 뭐 19 마이너스 3a로 갔으니까. 그랬을 때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주로 0분의 0꼴에서 미정계수법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모가 지금 무한소로 갑니다. 그죠? 0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수렴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로 수렴을 했답니다. 자, 이콜로 쓰면 좀 그러니까 화살표로 쓸게요. 자, 이 값이 1로 수렴을 했대요. 그러면 과연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자, 분모는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로 수렴을 했대요. 그러면 과연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질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분자가 이런 어떤 숫자로 간다. 자, 2 같은 이런 숫자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1로 갈 수가 있을까요? 자, 2를 아주 작은 수,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10만 분의 1 정도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그죠? 이게 무한소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경우니까 굉장히 작은 수를 하나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한 100분의 1 정도만 넣어봐도 이 값은 20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소로 갈 때 분자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간다면 이것은 절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1로 간다는 건 이렇게 상수로 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분자는. 그러면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 이건 당연히 무한대죠. 2였어도 무한대인데 얘가 커지는데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이것이 수렴하려면 분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그나마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미정계수법이 됩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자, x가 a로 가는 분수 형태의 극한에서 이 값이 수렴을 했답니다. 그런데 분모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이게 0으로 가요.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이 좀 안 맞기는 해요. 원래 의미는 요거 이렇게 분모 gx 자, 이게 0으로 간다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0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렴하려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도 성립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수렴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이 성립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단, 요게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분자가 먼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자가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같이 자,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로 수렴을 했대요. 그러면 분자가 어떤 상수로 간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상수로 간다. 그러면 이건 1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분자가 이미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자, 또 마찬가지로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 요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분자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게 똑같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주의사항이 생기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이게 0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얘가 2로 간다고 해도 이건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모가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건 전체적으로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라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라면 분모도 같이 0으로 가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가 성립하려면 이 알파라는 극한값이 절대 0은 아닐 때 그렇다. 요렇게 단정 지어서 이렇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극한이 알파도 0이 아니고 요 두 개를 다 0이 아니다. 1이다. 또는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0이 아닌 값이라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요게 만약에 알파 값이 0이다. 그러면 위에는 괜찮습니다. 요게 0일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갑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자가 작아지는 경우, 이게 먼저 작아지는 경우, 이게 0인 상태에서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0으로 간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분자가 먼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은 알파가 0이 아닐 때 그렇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좀 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x가 2로 가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x가 2로 가게 되면 여기가 4니까 4 빼기 4가 돼서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죠? 일단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 0이 아니라고 여기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 우리 아까 했던 그 알파가 0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x가 2로 갈 때. 자, 이것이 바로 미정계수법에서 나오는 정리였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a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가 2로 갈 때 이것은 2-a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a는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는 분자가 먼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 성질을 써먹은 겁니다.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자,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죠? 이런 거 우리 아까 했었네요. 그죠? 요거 문제 아까 다뤘었던 거죠? 자, 0분의 0꼴입니다. 그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서 x-2 지워지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하고 같기 때문에 이 값은 4다. 극한값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의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미정계수법은 0분의 0꼴에서의 미정계수법. 그죠?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의 미정계수법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는 수열의 극한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으로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자, 분모가 지금 an 세제곱에 나머지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는 3n 세제곱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아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창의 개수비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a분의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니까 a 값은 6이다. 그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정계수법은 주로 0분의 0꼴에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나머지 것들은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을 주로 출제하는 것은 0분의 0꼴에서 나옵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x가 1로 간답니다.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자, 먼저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극한은 수렴. 그죠? 이 극한은 b로 수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 값은 b입니다. 자, 극한 값은 존재한다 정도예요. b. 0이 아니다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수렴한다면. 자, 그러므로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 ax-2x 제곱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0분의 0 꼴이 되면서 이것이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건 a가 될 거고요. x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고 b 값만 구해주면 돼요.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2x-2x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분자가 인수분해 되겠죠. 0분의 0꼴의 기본 풀이법은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할 때 2x 묶어주게 되면 2x 묶어주면 1-x가 되네요. 그죠? 자, 요거 지워지고요. 마이너스가 남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인데 어쨌든 0입니다. 그죠? 그죠? x가 남아있는 한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b값은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자,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극한은 3분의 1입니다. 극한 값은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3분의 1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간다. 그죠? 자, 요 개념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자, x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으로 가야 됩니다. x가 1로 가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b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x가 1로 갈 때 분자가 x-1이고 x제곱 플러스 ax에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자, 왜 이렇게 가느냐? 자, 항상 문제풀이할 때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한 식이 되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분모 잘 보세요.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자, 뭘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 맨 앞에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 ax-a에서 a로 묶어주면 마찬가지로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분모를 x-1을 묶어준다면 여기 x-1로 묶어준다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a가 되고요. x-1이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에 플러스 a분의 1이 돼요. 자, x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2 플러스 a분의 1로 수렴을 할 거고요. 그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죠? 그러므로 a는 얼마다? a는 1이다.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정계수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했던 로피탈 정리를 쓰는 방법을 좀 권해주고 싶어요. 로피탈 정리가 좀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분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기도 하고 뭐 나는 굳이 로피탈 정리 복잡한데 안 쓸래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미분법은 뒷단원에서 배울 단원이고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문제풀이가. 물론 서술형에서는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연습 삼아서. 자, 이 값이 지금 3분의 1이다라는 건데, 지금 x가 1로 가면 이것도 이제 0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게 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0분의 0꼴이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자,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위아래를 한번 미분해 봐요. 자, 그럼 분자는 1이 되죠. 요거 미분함 1이고, 요 상수는 미분함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2x가 되고, 여기가 a가 돼요. 자, 그럼 x가 1로 가는 극한에서 이 값은 2 플러스 a분의 1과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값이 3분의 1과 같아지려면 a는 얼마다? a는 1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아까 했었죠. 이 식에서 바로 a가 1이라는 걸 알면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풀이가 몽땅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로피탈 정리로 풀면.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미정계수법인데요. 자, 정석이나 RPM이나 센 같은 책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좀 더 복잡한 미정계수법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럴 때는 0분의 0꼴이 되는 것만 확인하시고 곧바로 로피탈 정리로 풀어버리면 답은 좀 더 빨리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연습하셔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열의 극한과 같다 그랬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도 무관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분모가 2차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다항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값이 1로 수렴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fx는 몇 차식일까요? 자, 만약에 fx가 3차식이라면 이것은 절대 수렴할 수가 없겠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니까. 또는 이 분자가 1차식이라면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차수가 분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1로 수렴을 했다는 것은 얘가 2차식이라는 뜻이고요. 최고창의 개수비가 1이 됐다는 뜻이니까 이 함수는 2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1차항과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x 더하기 b로 놓고, 자, 이거를 오른쪽에다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1이다라는 식이 돼요. 자, 이 경우는 분모가 자명하게 0으로 갑니다. 그죠? 자, 분모가 아주 자명하게 0으로 가요. 그런데 이것이 수렴이에요. 그죠? 자, 이것이 수렴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분모가 먼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1이다, 0이다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수렴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분자는 0으로 가야 돼요.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게 4가 되고요. 여기가 8입니다. 그죠? 8 플러스, 자, 여기가 2니까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로 정리해 주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바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자, 분모 인수분해하면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해놓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 2x제곱 플러스 ax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을 넣어준다면, 자, 요 맨 앞에 있는 2x제곱과 마이너스 8이 만나서, 그죠? 한번 다시 쓸까요? 이퀄. 자,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두고요. 자, 요거 2x제곱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8이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2로 묶어내면,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식에서 a로 묶어내면 또 x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자, 이제 좀 계산을 빨리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죠?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되네요. 그죠? 자, 근데 x가 2로 간다 그랬으니까 분모는 3으로 갈 거고요. 2로 가면 여기가 8 플러스 a로 가게 될 텐데 그 값이 1이다 했으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죠? 자, A 값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B 값까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만 해두시면, 미정계수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요. 로피탈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자, 잊지 않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로피탈 정리를 여러분이 저기다 써먹는다면, 여기서 아까 우리 fx 찾아서 찾아낸 요식 있죠? 자, 요식이 0분의 0꼴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아래 한 번씩 미분한 것과 같으니까요. x가 2로 갈 때, 자, 분모는 2x-1이 돼요. 자, 미분법 이해하시죠? 2 나오고 x는 1이 되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근데 x가 2로 간다 그랬으니까 분모는 3으로 갈 거고, 여기는 8 플러스 a가 1이에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풀이가 다 필요가 없게 되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로피탈 정리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번엔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하고 bn이 크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B1이 크고 두 번째 항도 B2가 크고 그죠? 세 번째 항도 B3가 크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에 극한을 붙이게 되면 AN의 극한과 그 다음에 BN의 극한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크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같은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요런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본다면 1-n분의 1이라는 수열과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1 플러스 n분의 1 쪽이 큽니다. 그렇지만 극한을 붙여보시면 이건 둘 다 뭐가 돼요? 둘 다 극한은 1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야, 똑같은 경우예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크다. 그렇지만 극한을 붙였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예제 13번 같은 경우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자,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기 때문에 전체를 나눠줘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제곱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fx 되고요. 자, 이쪽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제곱 플러스 5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붙이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수열의 극한과 같기 때문에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돼서 4로 수렴합니다. 자, 이 경우도 4로 수렴해요. 그러면 이건 부등호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콜이 붙는다 그랬죠?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4밖에 없기 때문에 이 fx는 4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혹자들은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가운데 껴서 양쪽을 꽉 누르면 얘도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함수의 극한의 모든 정리는 마쳤고요.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